안녕하세요. 김앤이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김동엽 변호사입니다. 김앤이 법률사무소가 영상으로 고객님과 만나는 시간, 이변이 묻고 김변이 답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성범죄 합의금에 관해서 김동엽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성범죄 합의금 과연 얼마가 적당한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게 있을까요? 합의금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 인정 혹은 부인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기 전에는 섣불리 합의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합의 시도를 하다가 나중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합의 시도를 했던 정황이 불리한 정황으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받는 질문들이 예를 들어서 카메라 촬영은 합의금이 얼마 정도인가요? 강제추행은 보통 얼마인가요? 강간 사건은 합의금이 많이 비싼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런 경우에는 300만 원, 이런 경우에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어떤 가격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곤 하는데요. 변호사님, 실제로 정말 이런 기준이 존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합의금에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사사건의 손해배상에서는 이제 유사한 사건의 경우 판사님들이 기존의 사례들을 보고 이제 그거와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손해배상금을 결정하기 마련인데요. 형사합의에서는 이런 걸 결정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순전히 양 당사자의 합의로만 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 같은 건 없고요. 물론 통용되는 시세 같은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것에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세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이 이 사건이 합의금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정해주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제 형사조정실에서 이제 조정위원이랑 이제 양 당사자 혹은 대리인, 변호인이 참여해서 합의금을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때도 이제 조정관님이 특별히 결정하는 금액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서로의 합의를 도와주는 역할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사소송의 판사님들처럼 딱 금액을 결정해주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결국 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의 협상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사건인데도 합의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물을 보면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좀 강간같이 강한 성범죄 사건인데도 매우 적은 금액인 700만 원 정도로 합의하는 사건도 있는 반면 이마에 1회 정도 뽀뽀한 사건인데도 4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성범죄 사건인데도 합의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합의금은 사건의 유형, 제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합의금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요소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는 사건의 중대성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강제추행 사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등에 뽀뽀를 한다든가 껴안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사건들이랑 이제 강간 사건들은 좀 차이가 나죠. 이 강간보다도 이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강간치상이나 특수강간 같은 사건들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단순 강제추행 사건인지 혹은 이보다 중한 성범죄라고 볼 수 있는 강간이나 강간치상 같은 사건인지 혹은 집행유예가 아예 불가능한 특수강간인지에 따라서 양상이 매우 다릅니다. 즉 감옥에 수감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집행유예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와 이제 집행유예가 불가한 사건인 경우 실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합의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집행유예로 만들 수 있다. 또 장기형이 예상되지만 조금 그 기간 단축할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강간이나 중강간 같은 사건들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통상적으로 실형이 나옵니다. 이와 유사하게 강제추행 사건이어도 접촉의 정도가 좀 강한 사건들, 중한 강제추행 사건들도 통상적으로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사건들은 이제 합의가 되고 양형 사유를 적절히 잘 주장하면은 집행유예를 좀 기대해볼 만합니다. 또한 강간치상이나 중강간치상 같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사건들도 합의가 잘 되고 변론을 좀 적절히 잘 하면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작년 강경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식으로 판결을 좀 기대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건 정말 조금 그런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중한 성범죄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성범죄는 이제 형법 말고 성폭력 범죄 특별법이라는 이제 특별법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서는 형법에 있는 성범죄보다는 중대한 성범죄를 이제 규율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는 주거침입 강간이나 특수강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중한 성범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침입 강간이라는 건 이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서 강간까지 이른 경우를 말하고, 특수강간이란 2인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7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7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면은 판사가 장량 강경을 하더라도 3년 6개월까지밖에 장량 강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량 강경을 하더라도 3년 6개월까지밖에 강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 판결이란 3년 이하의 징역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의 경우에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실형 기간을 최소화 단축시키기 위해서 합의를 진행하곤 합니다. 다음으로 가해자 경제력도 당연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경제력 요 요소는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의 경제력이 합의금의 액수에 결정하는 요소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합의금이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 법정에서 판사님이 정해주는 그런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합의로만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해자 본인의 경제력이 뛰어나거나 혹은 가해자 주변인들, 가족들 경제력이 좋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액으로 합의할 유인이 있죠. 당연하게도 이제 가해자는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기 싫거나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최소한의 시간으로만 들어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이 뛰어날수록 정말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을 수 있죠. 반대로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던 간에 합의할 능력 자체가 부족해서 큰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합의금이란 것도 현실적인 지불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강간 사건이라고 해서 수천만 원, 수억의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반드시 합의가 성사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 그 수천만 원, 수억 원이 가해자가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전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외에 조금 특수한 요소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요소가 특수한 요소일까요? 피의자의 직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합의금 결정에 이제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특히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 피의자의 직업 때문에 합의금이 크게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인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연퇴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는 직장을요. 따라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나 이제 매우 경미한 강제추행 정도의 이제 사건에서도 합의금이 굉장히 커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외에 또 어떤 요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제 그 다음 요소는 이제 피해자의 그 마음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결국 이 피해자의 의사가 이제 이 합의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 합의의 애초에 성립 과정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금전을 많이 받아도 자신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면은 당연히 합의 자체가 성사될 수 없고요. 이런 경우라면은 사실 가해자들이 합의금을 계속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고 이제 금전으로서라도 좀 위로를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이 들면은 좀 높은 금액으로 합의금이 이제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건을 좀 빠르게 정리하고 싶거나 아니면 당장 돈이 좀 급한 상황이거나 그런 마음에서 조금 합의를 빨리 보려고 한다면은 통상적으로 합의금 액수는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처음부터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다만 피해자가 강력하게 이제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거나 혹은 이제 높은 금액의 합의금이 아니면 합의를 임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일관을 한다면 이제 가해자로서는 높은 합의금을 이제 좀 구해보려고 하겠죠. 이거는 일례일 뿐이고요. 이제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의 결국에 합의에 임하는 의사가 합의금 액수나 합의금의 성립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합의금은 단순히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 중하다, 경하다, 그리고 가해자가 경제력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요소들 외에도 피해자의 마음이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요소도 작용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게 저희가 영상을 찍는 이유일 텐데요.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서 어느 정도 합의금을 결정할지
그게 일단 가장 큰 역할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다양한 사건을 해보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우라면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고 가해자가 얼마나 지불 능력이 있고 피해자가 얼마나 받아야 좀 만족을 할지 그런 요소들을 정리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좀 최대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가해자 입장이라면 일단은 합의에 나설지 여부를 먼저 결정을 해드립니다. 이 사안이 부인할 사안인지 아니면 인정을 해서 합의를 하고 최소한의 처벌을 좀 노려야 될 사안인지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큰 역할이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처음부터 이제 합의를 나설지 부인을 할지 사실 성범죄라는 사건이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로 좀 많이 흘러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건 경위나 그런 것들을 보고 이걸 좀 일단 정해야 되고요. 부인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더라도 사건 과정에서 부인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적절하게 변호사가 판단을 해서 합의할 것을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결국에 가해자 입장에서도 합의할 때 합의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피해자와 협상을 하면서 최소한의 좀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해자 입장에서 변호를 맡긴다고 한다면 합의를 한다고 모두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해도 다른 양형 주장이 적절하지 않으면 처벌이 좀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양형 주장을 좀 최대한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 외에 양형 주장에서도 선처받을 수 있도록 그런 주장을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료가 고민이 될 텐데 이 관점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좀 이제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합의할 사건인지 여부를 변호사가 파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고소를 할 때 합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도 좋고 변호사가 합의에 나섰을 때 피해자가 혼자 합의에 나서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 합의금이 늘어나고 이제 줄어드는 그런 액수가 변호사 선임료보다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성범죄 사건에서는 좀 중요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합의금에는 정해진 가격표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되어서 결정되는 것이니 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그런 있는 여러 가지 정보글들을 보면서 뭐 얼마 정도 나오겠다, 얼마 정도면 적당하겠다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저희도 그렇게 확실한 답을 드리고 싶지만 상담을 하면서도 또 사건하면서도 그런 정확한 액수가 나오는 게 정말 어려운 게 바로 이 성범죄 합의금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